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애플 2배 레버리지 상품인 AAPU로 좋은 수익을 본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캡처본이 한 화면에다 담기지가 않아서 두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이민성님, 아파플릭님, 페니로얄님, 전현선님, 하연센님, 미국주식 인생오리님, 열심히 하자님, 이지스님, 아차산 아차차님, 전커티님,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요.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과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 거고요. 또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최근 투자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어제 나스닥 증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라서 지금 가뜩이나 좋았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셨을 텐데요.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0.25%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했지만 사실상 보합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인데요. 오를 종목은 오르고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는 개별 기업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로는 4분기 GDP가 있었습니다. 근데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4분기 GDP 예상치가 2.7이었는데 실제로는 2.3이 나왔습니다. 3분기 성장률 3.1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수치냐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도 되는 엄청난 경제 규모에선 2% 정도의 성장만 나와줘도 여전히 좋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무엇보다도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3분기 3.7%보다도 높은 4.2%가 나오면서 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소리고, 이 부분은 인플레에는 다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경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적당히 튼튼한 경제 지표와 함께 전날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램리서치, IBM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시장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며 전반적으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 잘 흘러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유독 좋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또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램리서치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며 장비주의 비중이 높은 SOXL의 분위기를 잘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실적을 발표한 ASML이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며 장비주가 좋을 수 있음을 암시했었는데요. 램리서치가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는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약간 반납했는데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뻥카로 여긴 부분이 컸었는데 결국 시행을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단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진 않았어요. 상승분을 일부 뺏어가긴 했지만 생각보단 반응이 격하진 않았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요. 제재 대상에서 중국이 빠졌습니다. 인플레 측면에선 캐나다와 멕시코도 물론 중요한 국가지만 그래도 중국만큼은 아니거든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데 우선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또 중국도 언제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아직 완전히 방심하긴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 약간 사족을 덧붙였어요. 캐나다산 원유 관련해서는 오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도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품목별로 선별적으로만 부과하는 건가? 이러면 생각보단 괜찮은데? 라는 심리가 퍼진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어제 나스닥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알리바바가 딥식보다 더 효율이 좋다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또 이번 춘절 연휴 기간에 사상 최대 인원이 움직였다는 소식,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다는 소식, 그리고 다수의 상하이 휴대폰 매장에서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보조금 효과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판매량이 무려 70% 이상 증가한 매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도 중국이지만 애플의 다음 1분기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중국 내수가 드디어 좀 살아나나?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었고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후에는 애플과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인텔은 4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제시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그동안 인텔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해서였는지 주가는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좋게 상승했는데요. 역시 애플이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시장의 걱정이 심했었지만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줄었지만 다른 모든 부문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특히 서비스 부문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애플의 성장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심리가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CFO가 어닝콜에서 주주환원 정책까지 발표하며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